느낀 거는, 저는 사실 딱히 고장날 게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 차는 2.5세대 13년식 노멀 정말 깡통 오브 깡통 버전이어서 썬루프도 없는 차량이고, 원래 이 팔걸이도 없었어요. 팔걸이도 없었는데 친한 형이 이제 어떻게 구해다 줘가지고 이 팔걸이 이 밑에 컵홀더랑 요거까지 사이즈가 통으로 했을 거예요. 이걸 통으로 하니까 뒤에가 빠져 안 난다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따로 구해서 한 거고, 이거조차 없었습니다. 원래 팔걸이조차. 깡통 차량이어서 이제 고장날 게 없긴 하지만, 정말 골 때리는 게 주유구 뚜껑을 똑바로 제대로 안 닫으면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요. 배기가스 켰거든.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 기름 넣을 때마다 경고등이 가끔씩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이걸 이 뚜껑을 뺐다가 다시 조여보고 이러면은 또 타다 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밀착이 제대로 안 되나. 그래서 제 경험상 저 주유구 뚜껑이 오른쪽이 위가 되게 잠그면 경고등이 안 들어와요. 근데 왼쪽이 위가 되게 들어오면은 글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있게 그렇게 쓰면은 괜찮고, 왼쪽으로 하면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웃긴 상황도 있고, 엔진오일 뚜껑도 똑바로 끝까지 잘 닫아야 경고등이 들어와요. 엔진오일은 오일압을 유지해주니까. 그래서 엔진오일 뚜껑 엄청 안 열리고 안 닫히거든요. 저는 장갑을 덧대놓고 라디오 벤치로 이렇게 돌려서 열고 닫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배기가스 경고등 같은 게 들어왔는데, 그거는 스캐너로 찍어보니까, 그거를 구글링해서 포럼에다가 검색을 해보니 거기서 하는 말이, 캠 샤프트, 캠 밸브 쪽을 유압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그 엔진오일 양이 조금 타서 없어지면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에 그 유압으로 컨트롤을 잘 못해서 뜨는 경고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오일을 일단 보충해봐라 라고 그게 나오길래 엔진오일을 확인해봤더니 정말 미니멈에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오일을 풀까지 채우고 그러고 주행하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예민한 차다, 뭐든지 간에. 그러고 엔진 경고등이 그 이후로부터는 잘 안 뜨거든요. 그래서 그때 화성에 있는 그 미니쿠퍼 성지의 사장님이 엔진오일 관리만 잘 해라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진오일을 좀 먹긴 먹어요. 가끔 잊을만 하면 엔진오일 한번 찍어보면, 이제 제가 항상 풀로 채워놓는데, 그러면은 잊을만 할 때 찾아보면은 이제 중간 미디움 풀하고 로우 사이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엔진오일이 계속 야금야금 먹고 있어서 항상 엔진오일 2통을 트렁크에다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BMW N47 디젤 엔진은 엔진오일 하나도 안 먹거든요. 제가 하다못해 현대차 타고 다닐 때도 RPM 많이 땡겼었으면은 엔진오일 먹어가지고 그때도 엔진오일 간간히 보충하고 그랬는데, 미니쿠퍼가 확실히 엔진오일을 조금 먹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엔진오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일단 너무 귀여워서 뭐 차도 작고 와이프도 승차감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탈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차 보면 너무 귀엽고 타보면 너무 즐겁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이 차는 올 때까지 타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 당연하게 아시다시피 방음이 굉장히 약해요. 안 그래도 깡통처럼 방음제를 별로 안 썼는데 또 프레임리스 유리 썼죠. 근데 단차도 썩 좋지 않아요. 이게 단차가 꽉 더 밀폐가 잘 되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단차도 오른쪽 왼쪽이 약간 제가 봤을 때 단차가 조금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왼쪽이 밀폐가 더 잘 되고 왼쪽이 밀폐가 좀 덜 돼요. 근데 프레임리스죠. 그리고 차는 깡통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시끄럽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밖에 소리가 들어와요. 제 차 말고 그때 친한 형 차, 그 차는 썬루프가 있는 차였는데, 저기에 전면 주차돼 있는 차 좀 빼줘, 거기 그 차 좀 빼서 일로 가지고 와줘 라고 형이 다른 차를 빼고 있을 동안 저한테 차키를 미리 구해줄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이 차가 없었고, 근데 시동을 걸어서 이제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시동을 걸었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웽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 기다렸다가 후진을 하려는데, 순간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제가 창문이 다 닫힌 게 맞나? 라고 창문을 다시 한번 올려서 확인을 했어요. 그 정도로 뒤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생생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썬루프, 미니쿠퍼 썬루프 2개 달려있는 거 아시죠? 앞뒤 미니쿠퍼는. 그래서 앞에 게 열리고 뒤에 거는 틸팅이 돼요. 앞에 거는 이제 썬루프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 썬루프도 웃기는 게 자동차 문을 세게 쾅 하고 닫으면 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에 있는 공기를 빡 하고
이렇게 압축을 시키잖아요. 공기는 압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 안에 사람 타고 있는데 문을 세게 닫으면 귀가 아프잖아요. 압력 때문에. 근데 제가 밖에서 보니까 문을 탁 닫으면 이 압력, 차의 압력이 탁 닫히니까 썬루프 두 개가 들썩하고 열리는 게 보여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 고급차 수준에 가면은 그 썬루프가 웬만하면 안 열리거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다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약간 허술한 구석이 있는 차가 확실히 미니 쿠퍼. 그럼에도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니 쿠퍼 차량 가액에 비해 수리비가 수입차니까 아무래도 고장도 더 많이 나고, 그래서 고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차주들이 어떻게든 살려서 타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 매력적이어서. 또 한 가지 단점은 이 앞에 유리가 되게 멀리, 앞유리가 이렇게 직각에 조그맣고 멀리 있어서 이 신호등 앞에 신호대기 할 때 제일 앞에 서면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위에.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봐야지 여기 신호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좀 불편해요, 확실히 이거는. 근데 이 차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서 있는 유리랑 이 특유의 개방감, 이런 동그랗고 너무나 귀여운 이 계기와 버튼들, 이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토글 스위치 같은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 만들었어. 감성이 영국 형들이 뭐 완성도 있게 차를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차를 감성 있게 디자인해서 패키징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규어를 타도 마찬가지고 레인지 로버를 타도 마찬가지고, 정말 차를 사람들이 사고 싶게, 멋있어 보이게, 귀엽게, 이쁘게 그렇게 너무 잘 만들어서 항상 그거를 감탄을 해요. 그 시트도 굉장히 뭐 스포츠카에 비하면 좀 덜하긴 하지만 낮고, 차체도 낮고 단단하고, 웬만한 어설픈 스포츠카보다 훨씬 스포티하니까 출력이 낮아서 그렇죠. 또 하나 단점, 와이퍼가 끝까지 잘 안 닦입니다. 왜냐하면 앞유리도 곡선이기 때문이죠. 이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앞유리도 약간 이렇게 곡선이 저 있는데, 과장해서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정도 곡선이 있어서 이 와이퍼 끄트머리는 안 닿는 거죠. 이게 굴곡이 있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끝에는 잘 안 닦이고 이 가운데 부분은 또 심하게 눌린 거죠, 거기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와이퍼를 써도 얼마 안 지나서 가운데만 좀 눌리고 이렇게 줄 같은 게 좀 생기면서 끄트머리는 잘 안 닦이고 이러는 게 보여요. 저는 유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발수 코팅, 유막 없어야 되고, 발수 코팅 해야 되고, 그리고 와이퍼로 깨끗하게 잘 닦여야 되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놨으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앞유리가 이렇게 발수가 돼가지고 물방울이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단점이 좀 있죠, 미니 쿠퍼는. 그래서 앞유리가 서 있다 보니 발수 코팅을 해도 물방울이 잘 안 날아가요. 앞유리가 누워있으면은 한 5, 60이면 물방울이 막 바람에 날아가야 되는데, 그 주액풍에 얘는 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귀엽잖아요. 또 단점, 옵션이 많이 없으니까 사이드는 제가 돌려서 접어야 돼요. 문 잠그면은 사이드 밀어 접히는 기능 그런 거 없어요. 이건 항상 접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오토 헤드라이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켜요. 그냥 항상 켜두면 되거든요. 미등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그 경고등이 울리면서 불이 들어와가지고 차가 안 꺼지는데, 항상 켜놓으면은 그냥 시동 끄면은 꺼져요. 그래서 저는 할로겐 라이트 전구 그냥 한 번 더 바꾸지 뭐라고 생각해서 낮에도 켜고 다닙니다. 그냥 데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항상 켜진 상태로 시동 껐다 끄면은 그냥 알아서 꺼지고, 키면 알아서 켜지고, 어차피 항상 지하주차장에 세우니까 지하주차장에서는 라이트를 켜야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차량에게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라이트 켜놓고, 그리고 또 없는 거? 뭐 다 없죠. 오토 에어컨도 없지, 리모컨도 없지, 블루투스도 없지, 오토 전동 시트도 없지, 썬루프도 없지. 썬루프 없으니까 지금 하나 불편한 게, 이제 나중에 저 인캠 같은 거를 촬영할 때 지금 고프로를 앞유리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거를 앞유리에다 붙였는데 여기 썬루프에다 붙이면은 실내에서 밖에 스티어링이랑 같이 보일 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뭐 즐거운 걸로만 치면 이만한 차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차는 내가 운전할 때는 그냥 이 안에가 실내가 아기자기하고 귀엽지만, 이제 와이프가 저를 데리러 올 때나 제가 와이프를 데리러 갈 때, 혹은 제가 가족들을 데리러 갈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너무나 조그맣고 귀여운 차가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태우러 올 때 차가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와이프가 206cc 탈 때도 그랬거든요. 한때 제가 그 형 206cc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조그만 요거랑 뭐 플랫폼 거의 똑같잖아요. 엔진도 똑같고 같이 푸조에서 개발한 엔진을 쓰고
이제 뚜껑이 열려서 그거는 차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옛날 차니까. 근데 그거 뚜껑 열고 이렇게 와이프 데리러 가면 저 조그만 차에 제 머리가 이렇게 볼록 보이면서 다가오면 되게 귀엽다고 좋아했었거든요. 그 차도. 그 차는 차체가 너무 약해서 막 잡소리가 나고 차체가 흐느적흐느적거리고 뭐 이러는 게 좀 심했었고, 그거에 비하면 이 차는 거의 뭐 슈퍼카 수준의 차체 강성을 가지고 있죠. 아, 라이트도 할로겐 라이트예요. HID도 아니고 LED도 아니고 할로겐 누런 등입니다. 얘도 반사판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지 이렇게 많이 밝지는 않아요. 확실히 국도 같은 데 달릴 때 보니까 이 앞유리 썬팅이 돼 있는 것도 크고 확실히 밤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국도에서. 그런 거는 단점인 것 같고, 하지만 오래 유지하는 입장에서 뭐 할로겐 라이트면은 유지하기 편하니까 친한 형네 집에 거의 1시간을 주행해서 왔는데 확실히 좀 차가 피곤하긴 해요. 이 차 타고 가다가 악셀레이터를 딱 놓을 때 이 구동이 걸려서 차 엔진에서 구동 변속기로 동력을 주고, 그 변속기가 앞 타이어 앞 전륜 구동에 그 구동축을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 유격도 유격이지만, 악셀을 놓으면 반대로 유격이 걸리잖아요. 앞바퀴가 이제 차가 밟다가 말았으니까 거꾸로 차가 서려고 하면은 앞바퀴가 역으로 힘이 받겠죠. 가속하는 거에 역으로 힘을 받을 테니까. 역으로 힘을 받고, 그 역으로 힘을 받는 그 힘이 변속기에 들어가고, 그 변속기가 다시 엔진에 역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죠. 그게 걸릴 때 그 느낌이 약간 그 반에 반박자 덜렁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도 밟다가 딱 보면 덜렁 하면서 약간 걸리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차가 조금 이상한 줄 알고 그 미니를 이제 오래 탄 그 형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그런 거라고. ZF가 아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ZF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저는 원래 자동차에서 그 조그만한 잡소리도 용납을 못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따그락거리는 소리, 뭔가 뿌직거리는 소리, 그런 것들을 못 견뎌가지고 3시리즈 탈 때도 어떻게든 그거를 막 내장재를 뜯어서 막 거기에 뭘 치고 휴지를 끼우고 종이 테이프로 뭐 하고 부직포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항상 했었는데, 이 차는 그래도 썬루프가 없고 주행거리가 짧은 짱짱한 바디여가지고 덜한데, 그럼에도 뭐 따그락따그락 뭐 여기 플라스틱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트렁크에서 나고 여기서도 나고 드르르한 소리가 뭐 뭔가 군데서 나거든요. 제가 형차 타면서도 잡소리 너무 심하다고 막 미니 쿠퍼 형차는 더해요. 주행거리가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형이 그러죠. 이거는 잡소리가 아니라 미니 소리다. 미니는 원래 그런 소리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려니 하고 타고 있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는 저보다 더 둔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만 신경 써요. 지금도 신경 쓰이는 게 핸드폰 번호 저 거치대에서 잡소리가 나는 게 거슬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푸드득 여름엔 소리 안 나는데 여기서 또 뚝뚝한 소리가 나고, 뒤에서 트렁크 쪽에서도 또 잡소리가 좀 나고,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게 됐죠. 그러다 보니 3시리즈도 이제 잡소리가 조금 나는데 약간 그러려니 하면서 타는 것도 있어요. 저는 미니 쿠퍼를 지금 1년 넘게 5,000km 좀 넘게 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타왔는데 제 생각에는 2세대보다는 2.5세대가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5세대 미니 쿠퍼의 주행거리가 짧은 버전이면 상당히 가져올 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3세대 버전도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차를 3세대로 바꿀까. 3세대에 예전에 저도 그거 타봤는데 1.5 3기통 버전? 전 배기량 작은 것도 괜찮아 해가지고, 걔는 터보차라 이 차보다 훨씬 잘 나가요. 그것도 기회 되면은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는 그 엔진 마운트가 고질병이어서 이렇게 잘 찢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3기통이라서 엔진이 더 작아서 차는 조금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엔진 마운트 교환하고 좀 더 교환 주기를 빨리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미니 쿠퍼는 3세대까지가 아슬아슬하게 제 디자인에 이제 만족스러운 느낌이라, 원래 이게 굉장히 컴팩트하고 굉장히 작고 동글동글하고 이런 디자인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2.5세대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3세대부터는 약간 좀 더 이렇게 빵빵해지고 화장을 한 그런 느낌이어서 아무리 더 뭐 현대적이고 뭐가 좋고 뭐 이래도 저는 미니 쿠퍼는 약간 동글동글한 아날로그 같은 맛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더 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여기서도 제 눈에 맞춰서 제일 앞에 서면, 심지어 제일 앞도 아니죠. 여기에 서야 돼요. 여기 서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나가야 빨간불이 보인다. 이런 단점이 있죠. 진짜 실내 너무 이뻐요.